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정부는 13일에 호주와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 청장은 한국-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었으며 동시에 호주 CASG는 하나디펜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군 반장갑 차 15대의 기타 지원 장비 등을 도입하기 위해 호주는 이번 사업에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 하나디펜스는 호주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정부는 호주에 5조 원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터키와 폴란드, 핀란드와 인도 및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등 6개국에 수출돼 현재 전 세계에서 약 600문이 운용 중이며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는 K9을 운용하는 세계 8번째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 호주 양해각서와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호주 간 방산협력 기반이 우주방산 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디펜스는 과거에도 호주 수출을 앞두고 이미 한번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호주 육군은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 17 페이스2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자주포 도입 사업을 놓고 한국 K9을 기반으로 한 AS9과 독일 라인메탈사의 피세 지천 자주포가 경쟁하여 AS9 채용이 2012년에 확정되어 하나디펜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위는 당시 이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K9 자주포의 수출이 눈앞까지 왔었습니다. 당시 K9 자주포는 AS9이라는 명칭으로 2010년 4월에 현지 시험평가가 시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엑스칼리버 정밀유도포탄 사격 시험도 포함되었습니다. 엑스칼리버탄 시험 사격에서는 전체적으로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압력과 가속도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호주에 제한되었던 K9의 호주형인 AS9은 나토형의 FCS가 통합되었고 가스 용량이 증대되고 피스톤 강도가 증대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 고용량 유기압변수 장치가 탑재되는 등 대대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모델이었습니다. AS9은 이외에도 전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호주 정부 지정 관급품이 채용되었고 대전차 지뢰방호 등 방호력 증대 솔루션까지 채용되는 등 호주 측의 요구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그야말로 호주형 K9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 사업을 2012년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호주의 정권 교체로 방침이 변경되면서 도입 계획 자체가 취소돼 호주 수출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취소 원인은 그해 발생한 퀸즐랜드 지역의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에 정부 예산이 우선 투입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 자주포 도입 사업이 2019년에 부활되었는데 그것이 랜드팔 116입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하나디펜스가 제안하는 AS9과 독일의 라인메탈이 제안하는 피셀 지천이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호주는 하나디펜스를 랜드팔 116의 우선 입찰자로 단독 지명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AS9 도입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호주는 우선 입찰자로 단독 지명한 하나디펜스와 AS9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여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주 국영방송 ABC 뉴스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수교 60주년 시점에 호주를 방문하는 동안 AS9의 도입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주가 하나디펜스에서 도입하는 것은 자주포 AS9 30대와 탄약군 반차 K10 15대로 양측은 호주 내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업체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AS9 제조 및 도입 후 지원을 실시하고 랜드 8116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인의 일자리를 300명 이상 창출할 것이라고 ABC 뉴스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ABC 뉴스는 한국과 호주가 체결한 계약액은 10억 호주 달러 규모로 한국과의 역사적인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도했고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동행한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육군을 위해 제한 중인 보병 전투차 레드백의 수주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혀 이번 수주가 레드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호주의 ABC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K9 계약에 대한 호주의 보도를 보면 하나가 호주의 진롱에 유지보수 시설을 짓는다고 여러 차례 보도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레드백의 유지보수 시설도 진롱에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하여 K9의 유지보수와 레드백의 유지보수를 동시에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드백과 K9은 독일 MTU사의 MT-88의 KA500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한 곳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6년까지 주한 호주 대사를 지낸 전 외교관인 빌 패터슨은 이번 계약에 대해 문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사태의 대유행 한복판에서 한국이 호주에 대한 지지와 위안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분명히 호주에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싶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BC 뉴스는 한국은 2020년에 호주에서 180억 달러 상당의 철광석과 석탄, 천연가스 및 쇠고기를 포함하여 25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을 수입하여 호주의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말하며 한국은 호주에게 중요한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다른 언론은 한국이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호주에 자주포를 수출한다는 것이 중국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는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를 위해 호주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도 이번 계약이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기를 도입한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리슨 총리는 한국도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매우 강력한 파트너십과 동맹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과 매우 강력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고 말하며 전쟁의 시나리오는 오산이든 다른 수단이든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나리오이므로 한국과 호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듀튼 호주 국방부 장관도 성명에서 한국과의 계약으로 호주의 포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K9 자주포는 신속하게 발사하고 이동하여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호주의 수출로 한국의 K9은 해외 시장에서 자주포 점유율을 지배하는 지위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도 국제 자주포 시장의 50% 정도를 K9이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방 국가 중에서 나토 회원국인 영국도 K9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집트를 포함해서 자주포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은 K9을 고려하고 있어 K9 자주포는 서방 국가의 표준 자주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유지보수센터를 내년에 호주 질롱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호주 2차 세대 보병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의 수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